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좀 중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으냐, 생각을 정리를 한다거나 혹은 논점 같은 것, 이런 것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떤 출애굽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출애굽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A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B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네,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주장을 했고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쭉 찾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의견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이 나중에 언제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사를 정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연구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구사는 정말 많은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두고 계속해서 읽어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마인드맵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엔드노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엔드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쭉 여기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클립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제가 지금 여기에 어, 요것을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나온 건데 저한테 있는 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대기나 관련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 용량이 얼마나 많이 커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도 나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별로 정리를 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어서 각 책들마다 데이터를 정리를 해 놓기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그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논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소논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도 하고 나중에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뭐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설교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설교문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다가 쭉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설교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요. 날짜별로 정리를 해 놓거나 하셔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엔드노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여기 왼편에 나오는 이것은요, 내가 이것을 이제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해서 그 안에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로고스나 바이블웍스. 이것은 이제 성서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고스는 글쎄 요즘에 너무 좀 비싸지고 있어서 저도 로고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네, 너무 비싸서 네, 업데이트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자금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바이블웍스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맥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코던스나 이런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고스나 바이블럭스 그리고 어코던스 요 세 가지 안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로고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자료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로고스가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네,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한글판 같은 경우에는 좀 물음표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글판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은 한글판보다는 저는 영문판을 구매하시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영문판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과거에는 영문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영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번역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로고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로고스 안에 번역기가 들어가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한글판이 더 네,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암튼 네, 로고스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요, 에버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에버노트는 주로 이제 아이디어 캡처를 할 때 많이 좀 씁니다. 그래서 이 에버노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어디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데 밖에 있을 때 그때그때 갑작스럽게 좀 생각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즉각 넣어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나중에 이제 꺼내서 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보여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제가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노트북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핸디에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서로 이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동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저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이 되어서 내가 핸드폰으로 했을 때 그것이 노트북에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웹하드나 혹은 웹서버 같은 이것을 여러분이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제 논문을 쓸 때 제가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런 웹하드 개념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논문을 쓰고 하면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제가 이제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한 세 군데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 스틱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메일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저장을 한 이유는 어떤 것 하나는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네, 버그가 날 혹은 뭐 데이터가 사라질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한 번씩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저장을 하지 않은 데이터가 한번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군데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가장 최근 것을 불러와서 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생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본인이 써놓았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날라가서 굉장히 당황하는 이런 분들이요 계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러한 웹하드라든가 서버라든가 혹은 뭐 아이클라우드나 혹은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 백업을 잘 시켜 놓고 글을 쓰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은 정말 당황하는 그런 순간이 나도 모르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왼편에 있는 것이 MS 워드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한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구약을 하느냐 신약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글보다는 MS 워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일단은 히브리어 문제가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이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논문을 쓸 때 저는 MS 워드를 가지고 이제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신약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구약학으로 논문을 쓰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MS 워드로 쓰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스크리브너 프로그램을 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써본 결과로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지금 이것을 요만큼을 지금 제가 클릭을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 여기에서 언어 유희를 지금 잡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를 요 부분을 클릭하면은 지금 요것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14장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가 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워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워드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쓴 분량만큼만 요만큼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편집해서 위치를 옮기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게 이거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나서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마 뭐 이미 저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고 또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나 이렇게 할 텐데요. 이것 그 사용법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스크리브너 치면은 뭐 사용법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것들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러한 글쓰기 강의를 한 2시간 가까이 지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